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14페이지 재고산의 원가 배분 보도록 합시다. 재고자산 원가 배분. 자, 전체를 또 정리하면서 대단히 또 중요한 규정이죠.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의 원가를 배분하는데 원가 하면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원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수량 단가가 되기 때문에 회계원리 공부하면서 많이 활용하는 게 원가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는 자 원가를 수량으로 나눈 것을 단가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 원가 배분에 수량을 결정하고 단가 산정이 이루어져서 원가를 구분해서 배분이 이루어지니까 이럴 때 수량 결정 방법을 자 다른 말로 하면 재고산 통제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럴 때 이 수량 결정 방법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실지재고 조사법이 있더라. 자, 두 번째로는 계속기록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이 있더라. 그래서 실지재고 조사법은 수량을 결정을 할 때 월말 기말에 창고에 가서 실제 수량을 파악해서 알아보는 방법으로 줄여서 실사법. 근데 계속기록법은 기록을 장부에 기록하겠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을 장부재고 조사법이라고도 하네요. 자, 그럴 때 자, 여기서 장부는 또 상품 재고장을 말하는데 상품 재고장에 계속 기록해 가면서 수량을 파악하는 법을 우리가 계속 기록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감모 수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혼합법을 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법은 실지와 계속을 병용해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혼합법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은 자, 실사법하고 계속기록법의 차이는 제가 언급했죠. 월말 개발 시제 창고에 가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상품 재고장에 계속 기록이 가면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따라서 전 시간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재고자산의 분기법 하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 기초는 차변에 매입은 차변에 대변에 자 매출 기말 띵띵. 자, 그랬을 때 자, 수량에 있어서 기초 수량이 있을 거고 매입 수량이 있어서 Q는 퀀터티. 자, 그럼 차변에 기초 수량과 매입 수량을 합한 수량이 판매 가능 수량이 자, 매출 수량 Q, 남은 수량, 기말 수량 Q로 이렇게 배분이 이루어진다. 팔고 남은 수량이다 그 말이요. 그랬을 때 실사법에 우선 어떤 수량이 결정이 되냐. 계속 기록법은 우선 어떤 수량이 결정되냐 그 말이요. 그럴 때 판매 가능 수량이 있어서 자 실사법은 월말 기말에 창고에 가서 실제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니까 우선 결정 수량이 기말 Q, 기말 수량이 우선 결정되는 방법이 실사법이 되고, 그러면 계속 기록은 우선 결정된 수량이 자 재고장이 계속 기록을 하기 때문에 매출 수량이 먼저
파악되는 방법이 계속 기록법이 된다. 따라서 우선 이렇게 결정해서 이게 따라서 종속적으로 매출 수량을 파악할 수가 있고, 자, 매출을 알므로써 종속적으로 기말 수량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 수업에 이 기말 수량이 나오고, 자, 계속 이 기말 수량이 나오는데 차이점은 실사법에 한 이 기말 수량을 바로 실제 수량, 계속 기록법에 한 수량이 장부 제곱법에 한 장부 수량이 되겠다. 장부. 그래서 이 실제 수량하고 장부 수량을 고려해서 감모 수량 등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감모 수량 등을 파악해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게 실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사법 계속의 차이점은 우선 결정이 뭐가 되냐. 자, 그에 따라서 실사법의 회계 처리, 계속 기록법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구분 잘하셔야 되는데, 자, 실사법에 따라서 상품을 구매를 할 때, 구매 시에, 판매 시에, 결산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결산 시, 계속 기록법 역시 구매 시, 상품 사올 때, 판매 시, 결산 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럴 때 실사법에 있어서는 구매 시에 상품을 구매했죠. 상품을 구매했는데, 자, 차변에 매입이라고 쓴다. 매입. 자, 외상으로 매입했다면은 상품의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자, 근데 계속 기록법은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차변에 상품이라고 쓴다. 상품이라고 쓰면서 외상 매입금이 되겠다. 따라서 상품 구매 시에 실사법은 매입이라고 썼죠. 계속 기록법은 상품이라고 썼죠. 그래서 결합관계를 봐보면은 외상으로 사왔던 부채 증가죠. 그런데 실사법은 비용 발생, 계속 기록법은 자산 증가가 되겠죠. 결합관계가. 그랬을 때 저는 정리할 때 실사법의 계속 기록법의 계죠. 그래서 자, 실매 계상. 그래서 우리 회계원리 공부할 때 계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계정에 올리는 걸 계상 그랬죠? 그래서 계속 기록법은 상품이니까 계상 이걸 구분해 주면은 실매, 이것도 구분해서 정리해서 계상, 실매, 계상 이렇게 매치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시 전에 보면 판매시. 자, 판매시 회계 처리는 실사법에 있어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면은 자, 매출이 되겠다. 매출. 외상으로 팔았다면은 자,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매출금이 되겠다. 자, 그런데 계속 기록법에 상품을 자, 외상으로 팔았다면 매출. 자, 차변에 자, 외상으로서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다. 자, 그런데 계속 기록법에서는 자, 매출 수량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 상품을 감소시키면서 자, 매출 원가를 자, 판매 시마다 매출 원가를 기록하는 게 계속 기록법이 된다. 자, 그래서 계속 기록법은 매출 수량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원가에서 매출 원가를 판매 시에 기록하는 걸 계속 기록법이라고 하겠다. 자, 그럼 저는 팔고 남은 게 있는데 자, 그러면 결산 시
실질재고 조사법에서는 자, 결론적으로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초상품과 기말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초상품에 대해서는 차변의 매입, 대변의 2월 상품, 기말상품에 대해서는 차변의 2월 상품, 대변의 매입. 자, 그래서 결산 시 수정분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기초상품의 분계와 현금인데 이렇게 결산 시 수정분 이유가 뭐냐?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수정분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기록품을 판매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산 시 수정분계, 조정분계를 할 필요가 없다. 왜? 판매 시마다 매출원가를 구해놨기 때문에 또 구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계속 기록할 실습의 차이점이 있겠죠. 이런 파악을 좀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이 중요하니까 실매, 계상 이런 틀로서 좀 구분해서 한번 다시 계속 기록품을 판매 시 매출원가를 산정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하고 시세를 구분 좀 하시면 돼요. 이래서 수량 결정에 따른 회계처리를 했다면 이제 단가, 재고자산의 단가를 한번 산정해야겠죠. 그래서 단가 산정 방법을 봐보자. 이 단가 산정 방법을 또 달리 표현을 하면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도 한다. 원가 흐름의 가정. 그리고도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평가 방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은 재고자산의 단가 산정 방법, 원가 흐름의 가정, 재고 자산 평가 방법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평가 단가 산정 방법은 개별법을 적용합니다. 개별법을 적용하게 된다. 개별법. 근데 개별법은 통상 교환할 수 없는 재고 항목들은 개별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수입 비용 대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개별법으로서 우리가 고서라든가 골동품, 화랑, 고가, 귀금속 등 이런 재고 항목들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상 교환할 수 없는 재고는 개별법인데 그 이제 단계에 따라 원가렴의 가정에서 선입선출법, 호입선출법, 평균법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법에 따라서 단가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서 단가 산정한 방법. 그래서 이걸 좀 잘난 척을 하면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되는 가정이니까 재고 항목은 저를 생각하면 돼요. 가장 최근에 매입한 항목을 재고 항목으로 보는 게 선입선출법. 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재고 항목으로 보는 게 선입선출법인데 왜 저를 생각을 하냐면 저는 저희 이름 아시죠? 저는 최근의 가운데가 0이죠. 저희 이름이죠. 그래서 최근 가운데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은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비교 등을 하면서 정리해야 되니까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 재고 항목으로 보는 게 선입선출법. 문제는 호입선출법은 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판매된 과정으로서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재고 항목은 가장 먼저 매입한 상품을 재고 항목으로 보는 게 호입선출법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았다는 가정이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매입한 게 재고 항목으로 보는데 이 호입선출법은 KIFRS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KIFRS를 반영해서 출제가 되니까 그의 틀만 보면서 확인하는 게 유용성이 있죠. 그러면서 자, 방법의 의미는 알면 된다. 실제로 기말재고나 매출원가를 구하는 과정까지 저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KIFRS를 반영한 이유로 출제는 그냥 과거에는 시험에 잘 나왔지만 그래서 방법만 알면 되겠다. 다음에 이동평균은 이동은 자, 뭘 의미하냐면 매입은 그럼 매입시마다 새로운 평균 단가를 구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Moving Average Method MAM이라고 한다. Moving Average Method 이게 이동평균법. 그럼 자, 총평균법은 토탈 평균 단가에서 산정한 방법으로서 토탈이니까 TAM 토탈 에버리지 메소드를 자, 총평균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 개별법, 선입선출, 호입선출, 이동, 총인데 호입선출법은 KIFR에서는 인정한 방법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는 자칫만 잘해보세요. 이 단가는 수량에 곱해져서 원가가 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 산정 방법의 수량 결정 방법이 크게 실지 재고하고 계속 기록법이 있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개별법은 실사법이나 계속을 다 적용할 수가 있는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도 실사고 계속이 있을 때 선입선출도 실사고 계속 다 적용하는데 역시 결과는 동일합니다. 호의선출법, 자, 실사고 계속 다 적용할 수가 있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호의선출법은 과거에는 계속의 실사냐 아니면은 계속의 후입이냐 실사의 후입에 따라서 답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KIFR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방법론만 제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시험 공부할 때는 좀 편해질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동평균법은 자, 실하고 개에 있어서 실은 적용했고 계속 기록법에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를 구해야 되니까 장부에 계속 기록을 해야 단가를 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평균은 실사법과 계속에 있어서는 자, 실만 적용하지 계속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량 결정은 적용도 한번 출제는 있지만은 저는 뭐 계속이니 실제에 따른 구분을 좀 하면서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이런 평가 방법을 실제로 한번 확인하면서 선입선출법부터 한번 그에 대한 산정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자, 교재 218페이지 8페이지 자, 확인해지 5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선입선출법하고 중요한 게 이동평균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입하고 이동평균법을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보죠. 그럴 때 자료 보면 1월 1일 날
자, 3월 1일 날 매입하고 5월 달에 팔고 8월 달에 매입하고 10월 달에 매출하고 12월 달에 매입했죠? 자, 그 자를 확인하면서 자, 먼저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에 따른 경우는 자, 실사법하고 계속기록법에 따른 기말재고 또는 매출원가가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평가 방법에 문제가 나오면은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만 본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다가는 시간 걸리니까 자료 상태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심화라든가 문제풀이 하면서 아마 또 확인해 줄 테니까 먼저 개념 파악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선입선출법도 자, 계속은 장부에 기록하는 거고 실풀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자, 티계정이니까 재고 자산에 기입을 하면서 확인해 가보죠. 자, 네. 자, 그러면 1월 1일 기초죠. 자, 1월 기초 재고가 자, 100개 10원짜리죠. 자, 100개 10원짜리. 자, 그래서 자, 지금 앞에는 수량이고 뒤는 단가죠. 자, 그러면 기초는 100개가 전년도 전달에서 넘어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100개 10원짜리가 넘어와 있는데 3월 1일 매입을 했다. 그럼 매입을 했는데 100개를 매입했다. 예? 근데 15원짜리다. 그 말이에요. 15원짜리를 매입했다. 자, 그래서 저는 200개가 지금 자, 남아 있겠죠? 자, 그런데 5월 1일 날 매출이 일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매출. 그럼 매출이 100개가 일어났죠? 그럼 100개 매출이 일어났는데 그때 100개에 대한 단가. 그러니까 수량은 결정이 됐죠? 매출 수량. 이때 단가를 뭘로 산정할 거냐? 선입선출법이다. 그 말이에요. 선입은 먼저 중에 먼저 팔았다는 가정이니까 기초로 넘어왔던 것부터 팔았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이 100개가. 그렇기 때문에 100개를 팔았는데 10원짜리를 팔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3월 1일 날 매입한 건 선도 안 됐죠. 이게 선입선출법. 그럼 이제는 자, 또 8월 달에 또 매입을 했죠. 매입. 자, 100개를 매입했는데 자, 20원짜리를 매입했다. 그죠? 자, 그럼 이제는 요 100개는 다 팔았고 이제 3월 달, 8월 달에 매입한 게 남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 10월 달에도 매출이 일어났다. 매출. 자, 100개. 자, 매출이 일어났는데 자, 이제 수량 파겠다. 그때 단가 산정이 선입선출이다. 이 100개가 선입이니까 먼저 팔았으니까 3월 1일 날 매입한 이 100개가 팔았다고 본다. 그럼 100개에 대해서는 15원짜리를 팔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원 또 손도 안 댔죠. 자, 이제는 12월 1일 날 또 매입을 했네요. 매입. 100개를 매입했는데 25원짜리를 매입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자, 더 이상 파는 게 없다.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기말이 되겠죠? 자, 뭐 기말 띵띵. 자, 그러면 기말에 남아 있는 건 8월 1일 거 100개 20원짜리. 다음에 12월 1일 거 100개가 남았는데 25원짜리가 남았을 거다.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회계 기간 동안에 5월달, 10월달에 팔았고 자, 기말하면서 200개 팔았고 200개 지금 남았죠. 그러므로 자, 이 지금 연도에 자, 5월달에 매출 원가, 10월달 매출 원가죠. 그래서 이 금액의 합의서 1,000원과 1,500원. 그래서 자, 매출 원가, 연도에 매출 원가는 2,500원이 되겠다. 매출은 2,500원이 되겠죠? 자, 1,000원하고 1,500원이니까 그러면 저는 기말 재고액은
재고액은 2,000원과 2,000원이니까 4,500원이 되겠다. 400원. 자, 그래서 이 두의 합이 7,000원이죠? 7,000원 판매 가능 금액이 7,000원이다. 그 말이에요. 1,000원, 1,500원, 2,000, 2,500원 더하니까 7,000원. 7,000원이 2,500원과 4,500원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수량 결정에 있어서 단가 산정을 선의선출에 따른 기말재고는 4,500원, 매출원가는 2,500원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선입선출 보서 선입은 쉬워요. 먼저 팔았다는 가정에 시험은 선입에 따른 매출원가가 얼마냐, 기말재고가 얼마냐 이게 시험적인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자 이동평균법 한번 이동평균 봐보죠. 자, 이동평균법 한번 확인해 보죠. 이동평균법은 좀 더럽죠. 끝나게. 자, 재고자산. 자산.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 자, 1월 1일 기초가. 자, 100개 10원짜리가 넘어와 있죠. 자, 그런데 3월 1일 날 매입을 했죠. 매입. 자, 100개 15원짜리를 매입했죠. 15원짜리를 매입했다. 15원짜리. 그러면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 그러니까 요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평균 단가를 산정해야겠다. 자, 이 단가도 평균 단가죠. 자, 이게 평균 단가를 산정하니까 비록 이동이지만 평균법이에요. 이동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산정한 방법이다. 평균 단가는 자, 원가를 수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원가는 1월 1일 100개 10원짜리가 넘어와 있는데 3월 1일 날 100개를 15원짜리를 매입했다. 자, 이게 지금 기초 지금 원가에다가 매입한 3월 1일 원가죠. 수량으로 나누니까 100개 플러스 100개. 이게 평균 단가가 되겠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얼마 나오냐면 12.5원이 나오겠다. 12.5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3월 1일 평균 단가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5월 1일 날 매출이 일어났죠. 매출이 자 100개가 매출이 일어났다. 자, 그럴 때 이 100개에 따른 자 단가가 이동평균법은 12.5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평균 단가가 12.5원이다. 이게 이동평균법. 자, 그럼 이제는 또 8월 1일 날 자, 또 매입을 했죠. 8월 날 매입을 했다. 매입. 자, 100개. 자, 20원짜리를 매입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 200개 중에 100개를 팔았죠. 자, 그러면 주력권. 그럼 8월 1일 날 또 매입을 했죠. 요 매입에 따른 평균 단가를 산정해 보면 단가는 자, 주의해야 됩니다. 자, 3월 1일 날 100개를 매입해서 평균 단가가 12.5원이었죠. 그 200개 중에 100개를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100개가 남아 있는데 12.5원이 남아 있는 것. 자, 그런데 자, 100개를 또 매입을 해서 20원짜리를 매입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수량이 100개 플러스 100개. 그러므로 새로운 평균 단가를 고려할 때 자, 100개 20원짜리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왜 100개가 12.5원이냐 그 말이에요. 3월달에 매입에 따른 평균 단가를 구했잖아요. 그 200개가 돼서요.
자, 200개 남은 것에 12.5원이 100개를 팔았으니까 100개가 남았는데 그때 단가가 12.5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자, 매입을 해서 평균을 구하니까 얼마냐면은 16.25원이다. 그 말이에요. 16.25원이 되겠다. 그래서, 자, 또 100개가 남아서 100개 또 200개가 남았겠죠?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매출이 일어났다. 매출 100개가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때 단가가 100개에 대해서는 자, 16.25원이 된다. 이게 매출 원가네요. 그래서 200개는 또 100개가 또 판매가 됐겠다. 자, 문제는 자, 12월 1일날 또 매입을 했죠. 매입. 자, 100개를 25원짜리를 매입했다. 또 매입했죠. 그럼 또 매입했다는 새로운 단가를 또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12월 1일날 매입했다는 평균 단가. 평균 단가를 또 구해야겠죠. 자, 구할 때 200개 중에 또 100개를 팔았는데 16.2원짜리를 팔았죠. 그럼 자, 200개 중에 100개가 남았으니까 100개 곱하기 16.25원. 이건 자, 플러스 자, 100개 25원짜리 자, 100개 플러스 100개 수량. 이래서 자, 12월 1일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 20.625. 20.625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왜 20.625를 제가 구해놨냐면, 그럼 이제, 자, 다 팔았죠? 그럼 12월 31일 날, 기말 수량이 200개 남았겠죠? 200개. 400개 중에 200개 팔고 200개 남아야겠죠? 200개 남은 그때 200개에 대한 자, 단가가 이동평균법이라면은 20.625다. 그 말이야. 20.625가 평균 단가가 되는 거. 그래서 자, 그 연도의 매출원가하고 기말 재고액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매출원가 하면은 얼마냐면은 출원가가 2,875원. 매출원가가 2,875원. 그러면 기말재고가 얼마냐면은 4,125원. 4,125원이 되겠다. 200 곱하기 20.625니까. 자, 그래서 조금 칠판이 좀 여백 때문에 조금 자, 좀 족잡하게 써놨지만 그래도 확인은 되어지죠. 왜 교재에 그 계산 과정이 있으니까. 이랬을 때 이동평균법은 뭐가 키냐?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평균 단가를 구한다는 거. 그러면서도 자, 3월 1일 평균 단가 문제 안 되죠? 자, 그런데 8월 1일 날 평균 단가를 구할 때 100개 12.5원이 된다는 거. 자, 11일 날 매입했죠? 그때 매입했던 평균 단가를 구할 때 100개 16.2원이 된다는 거. 자, 전당 매입했을 때, 전당에 매입했을 때 평균 단가에 대한 팔고 남은 걸 단가를 고려한다는 거. 그래서 시험적으로는요, 이렇게 매입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상당히 힘들죠. 왜? 시간적으로. 매입했던 평균 단가를 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가능하니까 그에 따라서 평균 단가 과정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전 단가 산정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봤죠. 그래서 근데 참고로 총평균법은 총평균 단가를 구하면 되겠죠. 100개 100원, 100개 10원, 100개 20원, 100개 20원 그 합해서 400개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총평균 단가가 되겠죠. 그 총평균 단가로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결정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선입선출법하고 이동평균은 꼭 정리하시되 힘든 건 이동평균이니까 한 번 다시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를 산정한 방법이 자, 이동평균법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평가 방법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219페이지.
재고난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은 비교 한번 해보죠. 비교. 자, 이럴 때 재고상의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물가 상승, 상승시 즉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 시 전제가 있는데 물가 상승 시만 잘 잡아두자. 그럼 하락 시는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 시니까 자, 그래프를 한번 봐보면은 자,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기간 또는 Q 수량으로 놓자. 그러면 물가 상승 경제체니까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죠. 그랬을 때, 자, 전체 이제 수량적으로 보면은 판매 가능 수량이에요. 판매 가능 수량이, 자, 팔고 남겠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저라고 그랬죠? 최근. 가장, 자, 나중에 매입한 게,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게 재고 항목이 되죠? 그래서 판매는 팔고 남은 거니까 재고 수량은 가장 최근에 매입은 재고 항목이 돼서 이 빗금침, 자, 금액이 선입선출법의 기말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금액은 선입에는 매출 원가 금액이 되겠죠? 즉, 지금 자, 주어진 예제로 풀어봤을 때 기말 재고가 얼마냐? 4,500원. 매출 원가가 지금 2,500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는 호입선출법은 성립을 안 했지만 호입은 가장 먼저 매입한 게 재고 항목이니까 비교니까 자, 가장 먼저 매입한 수량이 재고로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 하얀색이 호입선출법에는 기말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기말재고액이 되겠다. 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 경제체제니까 오른쪽 자, 노란색 빗금이 선입선출의 기말재고, 왼쪽이 후입의 기말재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이 이동과 총이 있죠. 평균법은 시작 끝에 그 평균이잖아요. 그 평균은 그 사이에 끼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평균이니까. 그럼으로써 기말 재고액을 한번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선입선출법, 자, 이동평균법, 자, 총평균법, 자, 호입선출법, 자, 그럴 때, 자, 처음 봐보세요. 자, 동일한 지금 예제를 가지고, 자, 기말재고. 자, 선입의 기말재고가 4,500원, 이동평균 기말재고가 4,125원이 나왔죠? 자, 똑같은 지금 자료였죠? 예제 문제였죠? 그럼 자, 정확한 기말재고가 선입은 4,500원, 이동평균은 4,125원이죠? 어느 게 커요? 선입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재고액은 이동총 후입보다 가장 기말이 크게 나타납니다. 물론 여분역이니까 그럼 후입은 여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동평균하고 총평이 문제예요. 이동과 총에서는 자,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는 재고량이 일정할 때 이동이 총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호입이 가장 작게 나타난다. 그래서 기말재고엔 오른쪽 노란색이 선입이고 왼쪽 후입을 넣으면 평균은 가운데니까 사이 끼겠죠? 그래서 먼저 이총이다. 그 말. 먼저 이총. 이렇게 정리하든지 선입선출법이 F와 F5죠? 퍼스트 인퍼스트 이동이 M이죠? 자, 총이 토탈이죠? 무빙, 토탈.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름에 학교 다니면서 학점이 F가 뭐냐 곤충이라죠? F나 탱탱 가진 F가
놀러 가는 거 아주 좋아해. 뭡니까? MT. 권총만은 F가 MT를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선입이고 이총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선입이 오른쪽이니까 가장 면이 크겠죠? 기말제고는 선입이 가장 크니까 선입 또는 이총이든지 아니면 F가 MT 간다 그 말이야. 학점 F만 넣으면 편의시설 이상했죠? 놀러 간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두면 기말제고, 기말제고하고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게 반비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겠다 그 말이야. 기말제고는 지금 반비례 관계니까 자, 여러 번 했지만은 우리가 재고자산 여기 있죠? 차변이 대변은 매출원가고 기말제고잖아요. 같은 면의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자, 그래서 정리. 그러면 이제 기말제고의 이 관계하고 순이익관계하고 같습니다. 왜? 기말제고는 자산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그럼 비용이 자 작을수록 이익이 많고 자산이 클수록 이익이 많으니까 순이익관계. 그럼 순이익이 나면은 세금을 좀 더 내야겠죠? 이익이 많으니까. 그래서 법인세 비용의 자 관계도 똑같겠다. 자, 그래서 기말제고나 순이익이나 법인세 비용 관계도 똑같이 구분하죠. 그럼 이제는 매출원가하고 관계는 순현금으로 크기 자 외상으로 팔든 현금으로 팔든 팔아야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순현금을 그는 매출원가 크기하고 같이 맞추면 된다. 그러므로 매출원가를 기말제고에게 자 크기를 명확히 비교해 두셔야 매출원가든 순이익이든 법인세 비용이든 순현금 크기든 구분할 수가 있을 거면서 선이총이든 F가 MT를 가든 그러므로 이 비교하면서 선이익보다 후입이 이익이 작죠. 이익이 작죠. 그러므로 물가가 상승 시 선이익보다 후입 선출법에 의하는 게 보수적이다 그 말. 그래서 보수지 평가 방법은 선이익보다 후입 선출법이 보수적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수지는 회계 관습적 요소잖아요. 인정을 않지만은 비교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선입보다 후입이 더 보수적이라는 것까지 구분하시면 이 비교 관계도 그래프를 하나 그래서 상승시 넣고 교재는 하락시도 주어졌지만 하락시는 걸 뒤집으면 되겠다.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자 오른쪽이 뭐다? 선입, 왼쪽이 후입이죠. 이걸 그래프라면 생각하면서 기말제고는 선이총이든 F가 MT가든 이런 식으로 꼭 확인 좀 하셔야 된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은 추정 방법, 평가 감모 이런 손실 한번 또 확인하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